안녕하세요. 2학년 과학 이유경입니다. 자, 또 원격 수업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서 수업을 듣도록 하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교과서랑 프린트 파일 같이 가지고 가라고 했었는데 같이 보시면서 빈칸 잘 채우고 문제 잘 풀면서 따라오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210쪽에서 213쪽 물질의 특성 마지막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제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은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학기 때 공부를 했었는데 이 내용을 잘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오늘 내용이 매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우선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때 우리가 물이 얼 때와 얼음이 녹을 때 온도 변화를 관찰해서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쭉 그렸습니다. 자, 물이 얼 때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물입니다. 물에 이제 온도계를 꽂고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을 합니다. 자, 지금 물이 얼 때기 때문에 냉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자, 물의 온도가 쭉 감소를 하다가 이게 이제 0도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음으로 얼기 시작할 때는 독특한 것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됐었습니다. 이때는 물이 얼음으로 지금 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도 있고 이제 얼음도 있는 그래서 액체와 고체 두 가지의 상태가 공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얼고 나면 이제 물이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얼음의 온도가 쭉 감소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이때 지금 온도 변화 없고 이때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상태 변화의 이름을 응고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응고는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를 말하고 이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때의 온도, 0도를 이 물질의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액체가 얼어서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냉각을 시킬 때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고 그때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때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얼음이 녹을 때입니다. 반대로. 자, 얼음만 있죠. 얼음이 녹으려면 이제 가열을 시키겠죠. 가열을 시키면 얼음의 온도가 쭉 증가를 하다가 자, 마찬가지 0도에 도달하면 녹기 시작하면서 이때는 온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얼음이 다 물로 녹게 되면은 물의 온도가 다시 증가를 하겠죠. 자, 이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구간에서 융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온도 0도를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특징은 어는 점과 녹는 점은 같은 온도입니다. 맞죠? 이번에는 새 물질을 가열할 때 온도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액체의 온도가 쭉 증가를 하겠습니다. 물의 온도가 쭉 증가를 하다가 마찬가지 어떤 일정한 온도, 물을 예를 든다면 100도에서 이제 온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때 이제 끓기 시작합니다. 끓어 나오니까 이제 액체와 기체 두 가지 상태가 공존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모든 물이 다 끓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기체만 존재하기 때문에 기체 온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그리고 또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 온도가 일정한 구간은 아까 봤던 것처럼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이때 상태 변화는 기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기화가 일어나고 그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액체가 끓어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물을 예를 든다면 물의 끓는 점은 100도씨가 되겠죠. 기억나시나요?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내용을 아셔야지 오늘 내용이 매우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과서 210쪽에 탐구가 있습니다. 로르산과 8m산의 녹는 점과 어는 점 비교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열시키면서 온도 변화, 그리고 냉각하면서 온도 변화를 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로르산과 팔미트산이 뭐냐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어떤 물질입니다. 그냥 AB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질 AB. 모르는 어떤 물질 AB인데 이 로르산 팔미트산을 각각을 쭉 가열을 하게 되면 온도가 증가를 하겠죠. 이렇게 쭉 증가를 해가지고 갑자기 여기서 온도가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온도가 증가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까지는 쭉 이제 온도가 증가를 합니다. 가열을 하면서 본 것이고 이제 여기 오른쪽 여기는 다시 온도가 감소하죠. 이거는 냉각을 시켰을 때 이제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냉각시키니까 온도가 쭉 감소를 하다가 여기 이 구간에서는 온도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온도가 떨어지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내용을 복습을 했기 때문에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교과서 210쪽에 여기 질문에 여러분들 정답을 적으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르산과 팔미트산의 상태가 변하는 구간은 여러분들 상태가 변하는 구간은 뭐라고 했죠? 상태 변화할 때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구간은 어디? 일정하게 나타나는 이 구간. 기호로 얘기한다면 니은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냉각을 할 때도 이 구간. 리을 이 구간에서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즉 여기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겠죠. 그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로르산과 팔미트산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을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구간 이때의 온도를 뭐라고 한다? 이때 온도를 지금 가열을 하고 있으니까 녹겠죠. 그래서 이거를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녹는 점. 어는 점은? 자, 어는 점은 녹는 점과 똑같죠. 그냥 여기서 보면 되겠죠. 냉각을 할 때 마찬가지 이제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이 구간, 상태의 변화하는 이때의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두 개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몇 도 정도 될까요? 로르산은 녹는 점, 어는 점이 약 44도씨, 팔미트산은 약 62도씨 정도 되겠다. 되시겠죠? 여러분들 그냥 그래프에서 이제 녹는 점과 어는 점을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211쪽으로 가서 정리하기를 보겠습니다. 정답이 먼저 나와버렸는데. 자, 1번. 녹는 점이나 어는 점으로 로르산과 팔미트산을 구별할 수 있죠. 다르죠? 로르산은 아까 44도, 그리고 팔미트산은 62도. 다르기 때문에 이 녹는 점, 어는 점을 가지고 이 두 가지 물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번.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되시겠죠? 자, 그러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의 그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물질, 그러니까 로르산, 팔미트산 이런 거 순물질이죠. 이런 순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양에는 관계없이 항상 같은 물질이라면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질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내가 1학년 때도 매우 강조를 했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의 어는 점이 얼마일까요? 0도씨죠. 0도씨에서 얼고 마찬가지 얼음의 녹는 점은 마찬가지 0도씨가 되죠. 자, 근데 내가 물을 10g을 하든 물 100g을 하든 어쨌든 물은 몇 도에서 얼어야 돼? 똑같이 0도씨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녹는 점, 이제 어는 점 이런 것들은 양에는 관계가 없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자, 그러면 이 양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자, 만약에 물의 양이 많다면 달라지는 거는 이 온도는 일정하지만 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 녹는 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녹는 점, 어는 점, 이 온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되시겠죠? 잠깐 여기서 쉬어가는
시간으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메탄올과 에탄올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겠죠? 보통 우리가 에탄올은 학교에서 알코올 램프의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독제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알코올 소독제로 에탄올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메탄올은 이 에탄올과 좀 달라요. 통을 보시면 독극물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 지금 구별을 잘 못해가지고 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영상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정보를 주는 남자 진정남 정우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나왔나요? 네, 혹시 메탄올 실명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메탄올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바로 시신경 손상입니다. 이 휴대폰 공장에서 일한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실명됐다는 그런 사고도 있었죠? 이게 네, 메탄올 이것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메탄올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실생활 속 메탄올의 위험성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네, 우선 음식점입니다. 이 가스 버너를 사용하지 않는 식당에서 흔히 쓰는 게 이 고체 연료나 액체 연료인데요. 주 원료가 메탄올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근데 약간 눈 따갑다. 날아가면서 메칠할 성분이 그런가 봐요. 네, 30분 동안 식사를 하면서 메탄올 기체를 측정해 봤는데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측정 장비의 측정 한계치를 훌쩍 넘어버렸는데요. 노출 허용 기준치의 15배가 넘는 메탄올이 검출됐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 말고 실외는 괜찮을까요? 겨울철 캠핑장에서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렇게 텐트 안에서 고체 연료를 쓰시는 캠핑족들 종종 있습니다. 환기를 위해서 텐트 출입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물이 끓기까지 15분간 연료를 태운 뒤 환기가 잘 되는 측정해봤습니다. 환경 속에서도 메탄올이 600ppm 정도 검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출 허용치의 3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메탄올의 경우에는 7ml만 음용하게 되더라도 실명하게 되고요. 100ml를 음용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독극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량, 기체 상태로 흡입한다 하더라도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시신경에 매우 치명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이 메탄올이 차량에도 쓰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차량의 그 창문을 닦는 워셔액입니다. 워셔액은 메탄올이나 에탄올이 주 원료인데요. 이 에탄올은 우리 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지만 이 에탄올 워셔액 값이 이 메탄올보다 2배 정도 더 비싸다 보니까 주로 메탄올 워셔액을 많이들 쓰시는 겁니다. 보통 주유소에서 1,000원, 2,000원에 넣는 워셔액은 다 메탄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메탄올 워셔액은 외국에서는 인체 유해성 때문에 네. 사용 규제를 받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관리 대상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에서 안전성을 검토 중인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이 워셔액은 창 밖을 닦는 거잖아요. 그럼 차 안에 있으면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 실험 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네. 메탄올 워셔액을 넣고 와이퍼를 작동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실내 공기 조절 장치를 외부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바꿔봤는데요. 냄새. 순식간에 색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이번에도 측정 범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허용치의 15배가 넘게 검출된 겁니다. 이 창밖에서 흘러내린 워셔액이 공기 유입구를 통해서 실내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공기 조절 장치를 실내 순환 모드로 해놓더라도 주행 중에는 역시 메탄올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정차 중에 워셔액을 사용하시고요. 부득이하게 주행 중에 사용하실 때에는 워셔액이 압유리에서 다 마른 것을 확인하신 뒤에 그 다음에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의 정보. 워셔액은 사용 후엔 반드시 환기해라. 네. 감사합니다. 진정남 수고했습니다. 자, 영상에서 봤다시피 이제 에탄올과 메탄올을 이제 구별을 잘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게 실제로, 딱 구별해봐라 하면은 구별 못해요. 왜냐면 색깔 똑같아. 색깔은 똑같이 투명하고, 냄새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별을 할 수가, 이제 일단 육안으로 구별할 수가 없는데,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들을 끓여보면 돼요. 자, 교과서 211쪽에 보시면은,
자, 에탄올과 메탄올의 가열 곡선이라고 그림 6-6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 보이시죠? 자,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얘들을 가열을 하면서 이제 끓는 점을 보시면 돼요. 보시면 에탄올은 끓는 점이 몇 도 정도 돼 보이나요? 뭐 약 한 78도 정도 돼 보이죠? 그 메탄올은 에탄올보다 조금 더 낮죠. 한 65도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끓여보고, 자, 지금 그럼 누가 먼저 끓어 나올까? 자, 메탄올과 에탄올 누가 먼저 끓을까? 메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겠죠? 65도 정도. 그리고 에탄올은 뭐 한 78도 정도 돼 보이네요. 그러니까 끓였을 때 그 끓는 점을 관찰을 해가지고, 아,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끓는 것은 메탄올이고,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 것은 에탄올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물질을 구별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 마찬가지 순물질의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우리 요거 있죠?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만약에 물질의 양이 많아진다면, 자, 온도는 똑같지만 끓는 점은 똑같지만 뭐가 달라진다? 끓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죠. 하지만 끓는 점, 이 온도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일정하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에 그림 6-7에 보면은 쭉 이렇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여기 1기압이라고 적혀 있죠? 1기압. 그러니까 압력을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끓는 점 이런 경우는 이제 압력에 따라 끓는 점이 좀 달라질 수 있어.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대기압이 좀 낮아지죠? 압력이 좀 낮아지면은 끓는 점이 낮아져가지고 높은 산에서 밥을 짓는 상황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밥을 지으면 밥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은 기압이 낮아가지고 끓는 점이 낮아요. 됐죠? 이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끓는 점이 압력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기압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만든 도구가 압력밥솥이죠. 그러니까 밥을 지을 때 그냥 일반 냄비에 지으면은 이제 물은 몇 도씨에서 끓어요? 물 100도씨에서 끓죠. 100도씨에서 이제 쌀을 익히는 것과 압력밥솥은 이제 압력을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고무 패킹이 있어가지고 탁 하고 걸리면은 압력이 점점 안에 증가를 하겠죠. 압력이 증가합니다. 압력이 크면 이제 물의 끓는 점이 100도보다 더 높겠죠. 더 높은 온도에서 이제 쌀을 익히기 때문에 더 빨리 익힐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끓는 점과 압력의 차이인데 그 관계인데 이게 이제 항상 끓는 점이 압력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압을 표시해 줘야 된다. 자, 여기 보시면은 물은 100도씨에서 끓고 에탄올은 물보다 좀 낮은 온도 78도에서 끓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질소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5도. 그러니까 우리가 액화질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질소 액체 상태에서 질소 보시면은 굉장히 낮은 온도지.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정자나 난자나 이런 거 급속으로 냉동할 때 쓰는 그런 재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녹는 점 쪽 보시면은 자, 그러니까 얼음에 녹는 점은 0도씨.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철 같은 경우 1000도가 넘어갑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물질에 따라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다르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과서 212쪽에. 이번에는 이제 혼합물과 순물질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좀 포인트가 돼요. 이번 단원 계속 순물질과 혼합물을 조금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학습을 하시면 되는데 자, 211쪽에 탐구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물과 소금물의 냉각 곡선. 그러니까 이제 냉각을 시키면서 온도 변화를 관찰해서 이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특징이 있죠? 일단 물의 냉각 곡선은 우리 알고 있다시피 쭉 이제 온도가 감소하다가 0도에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 나타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얼겠죠? 응고가 되겠죠? 이때 0도를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소금물은 물이랑 좀 다르죠?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물질 중에 어느 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물이죠. 소금물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일정하게 나타나는 구간이 없고 계속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점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답이 다 나왔네요. 자, 나에 보시면은 가열곡선이에요. 자, 이제 물을 가열을 하면서 온도 변화 관찰했더니 100도씨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때 끓는 기화라고 하죠. 끓는 이제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온도 100도를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금물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온도가 증가를 합니다. 따라서 두 물질 중에서 끓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은 순물질인 물이 되겠죠. 그래서 혼합물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쯤 이제 해보면 혼합물과 순물질 이제 구별이 됩니다. 밑에 정리하기 1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물과 소금물의 냉각 곡선은 어떤 차이가 있나? 어떤 차이가 있었죠? 물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고 소금물은 일정한 구간 나타나지 않고 계속 감소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2번. 자, 물의 가열 곡선과 소금물의 가열 곡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마찬가지 물은 순물질인데 이거는 이제 일정한 구간 나타나고 소금물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온도가 증가를 합니다. 3번. 그럼 정리하기 3번. 이제 이게 결론이 되겠죠? 어느 점과 끓는 점으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순물질은 어느 점 끓는 점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혼합물은 일정한 구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일정한 구간 나타나면 순물질,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는 혼합물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교과서 213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13쪽입니다. 자, 어디를 보시면 되면 여기 이 그래프 있죠? 여기 보면은 나프탈렌, 이게 이제 파란색 점선으로, 그리고 파라디클로로벤젠, 이런 어떤 물질입니다. 순물질 둘 다. 자, 각각의 순물질의 그 가열곡선, 그리고 나프탈렌과 파라디클로로벤젠 이거를 혼합한 혼합물의 순물질 그 가열곡선을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어디에 포인트를 봐야 될까요? 여기 나프탈렌 이런 거는 일정한 구간 나타나죠. 순물질이니까 확실하게 이 녹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디클로로벤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온도 일정한 구간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이때 온도 53.1도는 녹는 점이다.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거의 혼합물을 보세요. 혼합물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볼까요? 또 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자, 나프탈렌과 파라디클로로벤젠의 혼합물 동그라미 이거를 가열을 하면 자, 일단은 얘들 각각의 순물질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합니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고 그리고 녹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지 않다. 됐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줄을 쳐볼게요. 혼합물,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은 순물질과 달리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이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을 이용하면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그래프 옆에 Q 박스가 있죠? 그거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 제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자, 나프탈렌과 파라디클로로벤젠이 각각 융해가 뭐지? 이 상태 변화는 무슨 상태에서 무슨 상태로 가는 거예요? 융해. 녹는 거죠? 고체가 액체로 녹는 그때의 온도. 그러니까 이 온도를 뭐라고 해? 녹는 점이죠. 녹는 점은 어떠한가? 자, 나프탈렌은 몇 도? 나프탈렌은 80.2도씨. 여기죠? 그리고 파라디클로로벤젠은 몇 도? 53.1도씨. 그죠? 또는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일정하다. 이렇게 적어도 돼요. 이때 온도는 일정하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그 페이지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를 보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1번. 순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 끓는 점은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물질의 뭐라고 할 수 있다?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다. 자, 3번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제설제, 눈을 없애는 그 염화칼슘 이런 가루들을 뿌리는데, 이거를 뿌리면 눈이 잘 녹고, 그리고 영하 날씨에서도 눈은 쉽게 얼지 않는다. 왜 그럴까? 라는 건데, 이거 잠깐 보시면은, 이 그래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여기 두 가지의 순물질을 합친 혼합물의 경우에는 얘들이 한 이쯤에서 대충 녹기 시작합니다. 각각의 순물질의 녹는 점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어디다 적어 놓을까요? 혼합물의 녹는 점 또는 어는 점 같은 거죠. 각각의 순물질보다 더 낮은. 자, 혼합물이 되면은 더 낮은 온도에서 녹아요.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까 그 3번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제설제를 뿌리지 않은 상황은 그냥, 그 눈은 그냥 얼음이야. 순물질이라고 보세요. 순물질. 물론, 뭐, 실제로 순물질은 아니죠. 뭐, 거기에 뭐 먼지나, 뭐, 흙이나 뭐 섞여 있긴 하지만,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하면은, 그냥 눈은 순물질이에요. 그냥 얼음. 근데 여기에, 이 얼음에 제설제가 포함된 거. 이거는 순물질이 아니고, 혼합물이 되겠죠.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얼음 있죠. 그냥 얼음. 제설제 뿌리지 않은 거. 얘는 순물질. 어는 점 몇 도? 0도씨에서 얼겠죠. 그렇죠? 자, 이 혼합물은 0도보다는 더 낮은 온도에서 얼겠죠.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제설제를 뿌리면 어떻게 돼? 영하의 온도에서도. 그러니까 영하의 온도라면 물은 이제 이 얼음은 바로 얼겠죠. 그냥 물만 있으면, 그냥 눈만 있으면 그냥 얼겠지. 얼어붙겠지. 근데 제설제가 포함된 이제 혼합물이 돼버리면은 0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 거니까 잘 안 얼겠죠. 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설제를 뿌리지 않은 얼음, 순물질의 경우에는 0도씨에서 얼기 시작하기 때문에 영하의 온도라면은 얼겠죠. 0도보다 낮은 온도니까. 근데 이제 이 제설제를 뿌리는 혼합물이 돼버리면은 어는 점이 0도보다 더 낮아지기 때문에 영하의 온도에서도 쉽게 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뿌리는 거죠. 됐죠? 자, 그럼 모범 답안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눈에 제설제가 녹은 용액은 어는 점이 0도보다 낮아지므로 영하의 날씨에도 쉽게 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제설제를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물질의 특성인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까지 했습니다. 좀 쉽죠?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이 1학년 때 내용을 잘 기억을 하고 있었다면은 오늘 내용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죠? 그냥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야. 그죠?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혼합물과 순물질 비교하면 순물질은 확실하게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나타나지만 이제 혼합물은 그 일정한 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일정하지 않다. 됐죠? 이게 내용이 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물질의 특성을 정리를 하고 마찬가지 여러분들 프린트가 15쪽 그리고 16쪽 문제까지 제가 답안지를 올리겠습니다. 답안지 올리고 이 문제는 제가 따로 풀이는 안 할게요. 그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정답지만 올리겠습니다. 혹시 문제를 풀다가 정답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되면 학교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강의는 이제 이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각각의 순물질로 분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합시다. 그 영상을 내려놓고 어딜 가시면 안 됩니다. 어떤 친구들 이거 영상을 내려놓고 어디 병원에도 갔다 오고 편의점에도 갔다 오고 이런다고 하던데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